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행정학과 사회복지가 연결된 분야의 논문인데 참 독특합니다. 고려 시기를 대상으로 재난구호와 사회복지적 기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호기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행정학자예요. 이분도 행정학 공부하신 분인데, 자,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사회복지에 관련된 주제로 더군다나 고려 시기에 맞춰서 글을 쓴 거의 유일한 논문 같은 거예요. 이게 물론 다른 전공하시는 분들, 다른 학문 분야에 전공하신 분들도 이 글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친분을 보면은 행정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면서도 이제 실제 일은 사회복지 쪽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대학 강의도 사회복지 쪽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야가 엮여서 아주 독특하게 고려에 대한 재난구호 사회복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분의 논문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논문이라고 해도요, 이 논문이 반드시 분석적일 이유는 없어요. 특히 이런 경우는 원체 그 시기와 소재가 특이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 거, 이 저자분이 알고 있는 것만 쭉 정리를 해도 논문이 되는 형태에 속해요. 자, 1번, 땅의 재분배. 치열하겠죠. 지금 요새 그 부동산 때문에 뭐 난리가 나는 판국인데, 이게 역시나 고려 때도 마찬가지죠. 자, 땅의 재분배의 논의는 당시에 굉장히 치열했고, 집권적 봉건제. 자, 조정. 우리로 따지면 이제 중앙부처 조정에서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한 다음에 그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이제 하달하는 경우에 속하는 집권적 봉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자꾸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 뭐 지금뿐만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런 이유는 우리나라는 정주 문화예요. 정주 문화. 우리나라는 유목민으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문화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옛날에 고구려 발해가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농경사회,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주축이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이제 뛰어다니는 그런 개념의 사람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뭐 북한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눈을 떠서 태어났을 때부터 정주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을 때, 자, 상을 차려야 되고, 국음식이 발달하고, 밥을 짓는데 밥을 이게 뛰어가면서 또는 보관하면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구조죠. 밥이 상하기 때문에요. 정주 문화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0년 전 얘기잖아요. 근천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이미 땅의 재분배 논의가 치열했다. 그런데 1000년 내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되게 얘기해서요. 근 2000년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은 땅이잖아요. 땅. 그 다음에 집, 주거 형태. 근데 이런 정주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부동산 정책에 이런 굉장한 논란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문제는 옛날에도 그랬고요. 아주 옛날에도 그랬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봉건적 토지구규제죠. 자, 봉건적이란 뜻은 땅 주인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양의 봉건제도 마찬가지예요. 봉건제라는 딱 단어를 들으시면 일정한 사람이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땅 주인과 농사 짓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게 봉건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땅 주인이 당연히 사회적 계급이 월등히 높은 사람들이죠. 극소수의 땅 주인. 자, 이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상당한 사람들을 통제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구조가 봉건적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하물며 고려는 국유제죠. 토지 국유제고, 지주와 농민 사이, 자, 땅 주인과 농민 사이의 관계가 엄격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농민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얘기까지 써놨어요. 자, 농민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 이동을 제한한다. 이게 이른말 요새 말로는 이 검문소. 자, 우리가 음주 단속할 때 잠깐 차를 세우는 것처럼 검문소가 분명히 있었던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쌀을 징수. 자, 우리가 뭐 이건 다 아실 거라고 보고 현물, 특산물을 공납한다. 자, 조정으로 특산물을 보내야 되는 이런 현물제가 엄연히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고려뿐만 아니라 서양 역사 다 그렇습니다. 자, 서양 역사도 곡식을 어떻게 하면은 중앙으로 보낼 것인가를 가지고 무척 고민했던 나라죠. 자, 우리나라는 강을 따라서 배에다가 물자를 싣고 강을 따라서, 그리고 때로는 바다를 따라서 중앙으로 물건을 공급했던 그런 나라에 속하죠. 자, 물건의 양이 적으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말이나 소가 끌고 가는 수레에 담고 싣고 가는 개념이지만,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지역에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배라도 배에 싣고 가는 게 무척 유리한 구조죠. 자,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서양 같은 경우는 지중해를 건너야 되고 대서양을 건너야 되고 인도양을 건너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운 산업,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2000년, 3000년 전부터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게 동서양의 역사가 봉건제라든가 이 쌀, 그러니까 서양으로 따지면 밀이죠. 밀과 옥수수, 감자. 자, 이런 것을 싣고 나르는 개념이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풍수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요. 흉년과 기근이 들면 옛날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죠.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최소한 이 백성들이 보고 있는 데서 왕이 뭐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하루 제사를 지내는데 안 와요.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틀 하죠. 자, 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뭐를 안 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모든 왕들의 특징이에요. 이 흉년과 기근 또는 뭐 홍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재해를 좀 그치게 좀 중간에 멈추게 해달라는 게, 또는 반대로 기우제 좀 비 내리게 해달라는 게, 이게 의식을 지내는 게 왕이 지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왕권을 좀 이렇게 요새 말로 이제 홍보하는 거죠. 국정 홍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국정 홍보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 이거는 왕의 공의, 왕의 어떤 그 공덕이라고 얘기하죠. 공덕이 커서 해결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왜구, 이 경상남도, 그 전라남도,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이게 황해도까지 왜구들이 들어와요. 이 경기 지금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태안반도, 그다음에 황해도까지 왜구들이 기습 공격을 해서 물자를 약탈해가는 일이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고질적이었던 거예요. 이 논문을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 조선 초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유랑민 보호 사업. 유랑민이라고 하면 이제 정말 완전히 도망가서 이제 산속에 살면서 뭐 때로는 약탈을 하고 물건을 훔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거고요. 자, 진대법. 우리가 뭐 이거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풍년의 쌀을 비축해서 흉년에 나눠준다는 거. 자, 제면. 자, 조세를 감면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은면. 자, 처벌을 감면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은자가 이게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거든요. 자, 뭐 감옥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방면하라. 자, 풀어주라는 얘기부터 이런 것들이 은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행여자 보호라고 하는 거는, 이건 유랑민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이렇게 갈 곳 없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자는 얘기이고, 납속 보호관. 자, 이거는 이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 금액 좀 거금을 내면은 좀 흔히 말해서 좀 계급을 좀 높여준다든가, 이렇게 그 사람의 등급을 좀 바꿔준다든가, 이런 게 납속 보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오랜만에 저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돈을 좀 내면, 그래 고마우니까 너의 신분을 이렇게 좀 바꿔줄게. 이게 납속 보관 개념이고요. 자, 외자 도입. 우리나라도 이게 옛날부터 그 당시에 원나라로부터 또 외자를 유치해가지고 뭐 또 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고려를 어떻게든지 그 저 좀 이렇게 공격 그 전투를 치러서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 고려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원나라 등등의 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좀 뭔가를 베풀어 가지고 좀 환심을 살려고 하는 정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원나라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었다는 것도 한번 좀 이 논문에는 이 논문은 이렇게 어떤 초점이 이렇게 딱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평면적인 논문이요. 평면적인 논문이긴 한데 논문의 내용이 원체 독특하고 솔직히 고려 시기에 재난구호 사회복지를 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겠어요. 그리고 이 저자분께서 또 나름대로 그 이런 옛날 문헌을 읽는데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다시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좀 새로운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